자, 오늘 축구 먼저 얘기 좀 해보면은 첫 경기는 제가 레알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경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마요르카를 두들겨 패면서 라스팔마스한테 당했던 거를 그래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베티스한테도 기록이 굉장히 좋거든요. 상대 전적상으로도 한눈에 보기에도 되게 좋죠. 여기에는 뭐 승부차기로 인한 슈퍼컵에서 승 이런 거는 사실 무승부로 쳐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베티스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더구나 오늘은 이제 그 베티스 원정이잖아요. 이 베니토 비아마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반가운 구장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이제 왼쪽이 홈팀, 오른쪽이 원정팀이니까 오른쪽에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가져갔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베니토 비아마린 원정 가서는 지난 12년 동안 쭉 보시면은 많이 이겼습니다. 그냥 10승 2무 정도. 네, 되게 잘 싸웠었어요. 10승 2무 정도로 그 베티스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졌던 게 2011년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얘네들이 싸웠을 때 5번 중에 4번이 좀 햄무로 이렇게 좀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정에서는. 그래가지고 지난 뭐 실망스럽던 라스팔마스전 이후로 뭐 마요르카, 베티스, 돌무 원정까지 원정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데, 베티스도 바르셀로나한테는 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해보만 하고, 이거는 사실 뭐 바르셀로나를 좀 좋게 본다기보다는 베티스가 지금 애들을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베티스는 작년에 비해서 헤르만 페젤라, 윌리안 조세, 샤디 리아드, 뭐 아요세 페레스, 귀도 로드리게스 이렇게 작년 출전 시간 탑 11 중에 7명이나 팔아제끼고 있고, 이스코는 아직도 누워있다. 시즌 지금 출전 시간이 빵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PSG에서 베티스로 임대를 와가지고 레전드로 썼었던 로세소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토트넘에서 사실 자리를 얻는 걸 실패를 하고 다시 4년 만에 베티스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5골이나 넣어서 베티스에서 득점 1등이에요. 근데 이거도 그나마 핫했던 이제 9월달 이후로 리그에서 득점이 없거든요. 그 로세소가. 근데도 아직까지 팀 내 득점 1등입니다. 그만큼 베티스는 10등에 처져 있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 저는 뭐 얘네들 경기 유로파에서 볼 때마다 매 경기 좀 답답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베티스는 원래부터 홈발이 조금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앞서 말한 바대로 바르셀로나한테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베티스는 최근 몇 년보다도 저는 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뭐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볼게요. 바르셀로나 승을 베이스로 보고 뭐 마헨이든 햄무든 이렇게 골라가시는 게 좋아하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지로나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때 빌바오한테 실수로만 2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비진이 좀 줄부상으로 막 뉴스를 코어로 쓰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실점은 이제 그 아센시오가 그냥 걷어냈어야 되는 프리킥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흘렸다가 쿠르투아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흘려버려서 공이 오니까 쳐냈는데, 그거를 이제 구르세타가 바로 앞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밀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골도 이제 깊은 3선에서 발베르다가 그냥 뒤로 백패스하면 될 거를 횡패스를 시도를 하다가 거기서 그대로 끊기고 그대로 실점을 했습니다. 레알이 내용도 별로였지만은 뭐 은바페 이런 페널티킥 미스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겹쳐 보이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빌바오 원정이 개빡세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지로나는 이제 리그는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챔스에서는 전혀 형편이 없었습니다. 뭐 살아난 것도 여태 리그 내 약팀들 상대로 승점을 먹었었고 전혀 작년의 냄새는 안 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레알을 좋게 봐야 하지만은 요즘 레알의 수비 꼬라지로는 손이 많이 안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레알 배당에 속으면 안 될, 좀 조심해야 될 경기로 분류하고 있어요. 차라리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노아 대 토리노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제노아는 요즘에 좀 회복세로 보이긴 하죠. 최근 4경기 동안 2승 2무. 그리고 패트릭 비에이라로 감독을 갈고 나서 1승 1무를 거뒀는데, 실상은 이게 칼리아리전에서 비겼던 거는 레알리의 골키퍼 캐리, 그리고 다음 우디네스전 승리는 우디네스의 이 투레가 수비수가 이제 4분 만에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런 수혜를 누린 거였었다. 뭐 사실 2대0으로 편한 승리긴 했지만은 한 명 퇴장당한 우디네스한테 주도권을 많이 내주기도 하고, 이런 10대 11이라는 숫자 우세를 그렇게 잘 써먹지는 못한 모습이었었어요. 대신에 이제 오늘 상대하는 토리노는 얘네들이 더 최악입니다. 사실 요즘에 폼을 봤을 때는 토리노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안 좋아 보이죠. 쭉 보면은 최근 10경기 동안 1승 1무 8패 되게 별로예요 지금. 물론 한 점차 패배가 많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최근 6경기 동안 뭐 콩오한테 승리한 것도 있어도 최근 6경기 동안 2골밖에 못 넣은 공격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파타가 아웃된 영향일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국대에서 잘하던 사나브리아가
주전으로 쓰니까 뭐 빵골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을 좋게 볼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둘 다 못해가지고 무승부라든지 언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다음 경기 유벤투스 대 볼로냐 경기 있는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볼로냐를 챔스에 보냈던 티아고 모타 감독이 친정팀이랑 붙는 경기입니다. 요즘에 유벤투스는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격력이 크게 감퇴하기도 했고 최근 9경기 동안 유벤투스가 2승 6무 1패로 승리를 못 챙겨가는 게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한눈에 봐도 무승부가 엄청 많죠. 잡을 때도 있긴 했지만은 무승부가 너무 많았다 그런 게 보이고, 이 중에 이제 최근 5경기 정도, 최근 5경기가 5경기 동안 4득점밖에 못 넣었던 게 이 공격력 감퇴가 제일 뼈아픈 것 같아요. 이제 A매치데이 이후에 블라우비치를 잃어가지고 맥케인이라든지 뭐 티모시 웨아 이런 미드필더들을 센터포워드로 쓸 정도인데, 원래 이제 모타 감독은 볼로냐 전에 스페치아 감독 시절부터 선수비적인 마인드가 되게 강한 감독이에요. 유벤투스에서는 볼로냐에서 보여줬던 포지션 파괴 같은 그런 변칙 전술도 적극적으로 못 쓰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중원이 여러 영입도 많고 헤매던 몇 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공수 전환도 느리고 그나마 일디즈나 콘세이산 같은 측면 자원들의 폼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공격은요. 반면에 이제 볼로냐는 시즌 초반에 얘네들도 뭐 이길 경기를 비기면서 승리가 너무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꽤나 이제 많아진 득점으로 꽤 벌어들이고는 있습니다. 나아졌어요 그나마. 근데 이제 뭐 오르솔린이라든지 은도예 이런 애들이 카스트로의 공격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기도 하고 회복세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유벤투스를 사냥할 정도로 폼이 올라온 것까지는 아니고,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5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대적으로 위급 팀들한테는 매 경기 막 답답하고 성적도 전혀 못 걷어가는 그런 모습만 보였거든요.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공격력을 생각을 하면은 무승부 생각도 나고 뭐 햄무나 언더 같은 저득점 고배당 양상을 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로마 대 레체 경기인데, 확실히 이제 뭐 로마는 감독 바꾸고 좀 나아지긴 했어요. 여전히 뭐 수비진과 미드필더 사이에 3턴에서 포백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뭐 마니콘의 활동량이나 뭐 크리스탄테 이런 애들이 머릿수로 커버해주곤 있긴 합니다. 일단은 그 전보다는 이제 선수들을 알맞은 위치에 갖다 쓰면서 공격도 뭐 창조성은 몰라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회는 꽤 만들고 있기는 해요. 여전히 뭐 비싼 돈 주고 사온 도우비크나 소울레 이런 애들이 잠잠한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로마도 감독이 바뀌긴 했어도 3경기 동안도 뭐 승리도 없고 6경기 2무 4패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체도 고티 감독을 자르고 지안팔로를 앉혔어요. 이분은 꽤나 짬밥이 있는 감독이죠. 뭐 산프도리아, AC 밀란 이런 데서 감독을 했었었고, 그 지난번에 감독 바뀌고 나서 이제 그 베네치아 원정, 저는 베네치아가 지금 세리에에서 가장 약한 팀이라고 보는데 이때도 원정에서 도르구의 결승골, 홈에서 유벤투스전도 레비치의 극장골로 비기는 이런 뭐 쾌거를 거뒀습니다. 여러 번 저는 그래도 레체는 크리스토비치나 도르구, 라마다니, 가스파르 인재가 꽤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그나마 로마 요즘 좀 승리가 없는데 긍정적인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홈에서 레체 상대로 굉장히 상대 전적이 좋거든요. 오늘 경기도 뭐 로마의 홈이기도 하니까. 자, 여기부터 이게 쭉 보면은 홈에서는 레체 상대로 8연승 중입니다. 승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승부도 몇 번 있었는데 홈에서 레체 상대로 8연승 중이고 18경기 동안 16승 2무. 그 전에도 보면은 엄청 뭐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은 쭉 보면은 홈에서는 레체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패배가 1986년 38년 동안 16승 2무 아주 강했다는 점이 보입니다. 뭐 레체가 2부 리그에 있는 기간도 길었었고 좀 과거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무의미한 전적이 많다고는 해도 최근 5년간도 뭐 5승 2무 홈에서는 전승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가 지금 현재는 아주 불안정인 시점이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고, 홈에서의 뭐 이런 상대 전적이 아주 좋았던 레체라면은 간만에 승리를 기대해 법도 하다고 보여요. 뭐 그렇다고 해서 레체도 지안파울로 부임하고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밀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뭐 로마의 승사이드나 햄무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뭐 한 2경기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보이는 거는 저는 이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랑 이 메렌글라드바는 지금 홈에서 5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원정에서 8연패를 받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래급인 자그레브를 털면서 만회를 했어요. 근데 돌문이 아직까지도 리그에서는 원정승이 없습니다. 메렌글라드바가 이 상대적 상으로는 작년에 홈에서 패배하긴 했지만은 여태 그냥 쭉 상대 전적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심심치 않게 승리가 꽤 있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돌문도 오락가락 많이 하지만은 메렌글라드바도 뭐 리그에서 한 5, 6등 정도 하던
그런 시점이 지나긴 했는데 돌문이 이제 최전성기이던 시절 이때는 많이 약했지만은 과거부터 웬앤글라드바는 돌문을 꽤나 상대를 잘했던 편에 속하기는 해요. 역사와 전통으로는 돌문에 뭐 크게 안 밀리는 팀이기도 하고 배당 대비 뭐 프렌 정도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뭐 이외에 또 다른 경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라스팔마스 경기 이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라스팔마스는 물리적인 홈버프가 있습니다. 그 이제 테네리페 섬 북아프리카 바로 왼쪽에 있는 스페인 본토랑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홈버프가 확실히 있고요. 상대인 바야돌리드가 리그 꼴찌 개판이다. 얘네가 이제 계속해서 리그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기도 한데 가장 최근에 이제 코파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이것도 상대팀이 거의 뭐 스페인 4부 리그 팀이거든요. 근데 걔네랑도 연장전 가가지고 겨우겨우 승리를 한 거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승리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그냥 라스팔마스를 보는 게 일반승 정도는 배당도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